자, 여러분들 이제 세페이드 3F 상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뭐 2F 하면서 그냥 뭐 지구과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뭐 겉보기 정도로, 겉핥기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진짜 실전입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지구과학 원에 이제 근접한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3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고, 항상 말하지만 어정쩡하게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 다음 들어왔을 때 새로 다시 해야 돼요. 알겠어?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문제 풀고 연습하고 익숙하게 해봐란 말이야. 알겠어? 그게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각이든 수학이든 마찬가지예요. 알겠나? 오늘 여러분들 세페이드 채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도 금방 풀릴 거예요.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3개 회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풀어내셔야 됩니다. 실전이야. 한 번도 놓치지 마요. 지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본 사람 있나요? 지구의 탄생 과정 보신 분? 없잖아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막 기술을 하면 되겠어요? 신이 만들었다? 그럼 과학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지구의 탄생 과정 시나리오에 가장 현재로서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게 페이지 12페이지 지구의 탄생 시나리오입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다시 말하면 태양계가 수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비행성이 충돌해서 현재 지구 반지름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0.1 R0, 요 정도쯤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원시 지구, 최초의 지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10%를 기준 잡을까요? 미행성체들이 자꾸 충돌해요. 이때 미행성체들은 철질 산물과 그지? 그리고 규산염 산물로 각각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보면 철질 운석과 그리고 규산염 운석, 석질 운석이죠. 철질 운석과 석질 운석으로 나눠져요. 아마 태양계 초창기에는 이런 철질 미행성체들과 규산염, 돌, 석질 미행성체들이 혼재되어 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그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요. 왜 하필 현재 지구 반지름의 10% 정도를 기준 잡을까요? 달을 보면 둥글다. OX. X. 둥글잖아요. 아. 좀 빠봤어요. 달은 둥글입니다. 목성 둥글죠. 안 그래요? 목성이 세모적이에요? 괜찮죠? 목성의 위성인 이오 빼고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둥글입니다. 이해되세요? 해성 둥글까요? 해성 둥글까요? 목성의 위성, 다시 화성의 위성인 포버스 그리고 데이모스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화성에는 달이 2개 있어요. 걔네들 둥글까요? 걔네들 안 둥글어요. 왜 안 둥글까요? 충분한 질량이 있어서 자체 중력에서 뭉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구형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반지름이 이 정도쯤 된다는 거예요. 달은 지구 반지름의 10%,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10% 이상이다 합니다. 아니다. 이상이죠. 아.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둥글어요. 그렇다면 포버스, 데이모스 얘네들은 지구 반지름의 10%보단 작다 됩니다. 이래서 그래서 구형을 유지할 최소 어떤 반지름으로서 0.1R을 제시합니다. 아까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태양계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소, 헬륨의 상관 물질들 사이에 이런
철성분과 규산염, 돌성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이 이제 뭉쳐서 미행성체를 만들고 이런 미행성체들이 서로 운동 성능이 다르다가 충돌해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이 충돌하면 여러분들 손바닥을 맞추시면 손이 뜨거워 차워? 뜨거워요. 뜨거워지죠. 충돌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까? 에너지 바뀌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겠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철 붙이고 규산염 붙이고 철 붙이고 규산염 붙이고 철 붙이고 하다 보니까 꽤 철과 규산염이 석지로 이런 게 혼합이 잘 돼 있다. 다시 말하면 균질한 상태였을 겁니다. 무엇과 무엇의 철과 규산염의 균질했던 지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녹아요. 마그마로 녹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밀도가 큰 철, 니켈 같은 성분들이 핵을 이루고 밀도가 작은 규산염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멘틀로 나가겠네요.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겠네요. 고체 지구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하는 거죠. 고체 지구의 층상 구조 이렇게 되면 균질한 거야, 불균질한 거야. 아니 불균질하죠. 불균질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은 그래서 균질했던 지구가 불균질한 지구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점점점 자라는 과정이 되겠네요. 이제 바깥쪽에 식어버린 원시 지각이 형성되어 있고 이후에 원시 바다가 형성되겠습니다. 즉 그전까지는 수증기 상태로 있었던 놈이 액체 무방울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를 이루는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후에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의 탄생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지구 탄생을 현재 가장 합당하다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지구는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직권과 기권과 수권과 마지막 생물권. 물론 지구 바깥의 외권도 나눌 수 있겠죠. 보다시피 이런 철질 규산염 해석하는 것은 뭐다? 직권의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시 바다라는 건 뭐다? 수권이네요. 물론 생물권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부분은 기권이네요. 기권. 지구의 대기의 주성분은 주로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이산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 정도 시절에는 너무 작았은 요 정도에는 너무 작았던 여기는 기체가 이미 다 날아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달에 대기 성분이 있어 없어? 달에 없잖아요. 즉 중력이 너무 작아서 대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에 기권도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기권은 주성분은 이산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권에 있던 물이 수권을 형성했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했다. 즉 처음에 지구가 기권만 있었다가 기권이 생기고 식어지는 과정에서 수권이 생기고 이후에 생물권이 생겼다는 이런 탄생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나?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어떨까요? 하는 생각이에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 거야? 식어진 거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다가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올라가다가 이후에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것은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물론 표면도겠죠. 표면도는 올라가다가 식어지는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것은 더더더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지구의 크기가 작아진 역사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미행수체의 충돌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구 크기가 앞에서 쭉 올라갔던 정도보다는 좀 완만하게 증가돼요. 지구의 크기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보세요. 보다시피 멘틀의 일부가 바깥쪽 멘틀이 뭐하면서 식어지면서 지갑, 원시 지갑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멘틀과 지갑 이것들은 규산염 돌이에요. 해가 뭐라고요? 철이라든지 니켈 같은 금속이에요. 당연히 밀도 훨씬 더 큰 놈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지구 탄생하면서 요 기권의 변화가 정말 다이나믹한데요. 기권의 변화가. 그래서 기권은 구성하는 기체가 지구 탄생 시나리오부터 하겠습니다. Y축에는 기체의 분압을 쓰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체의 양입니다. 분압은 양을 나타냅니다. 0.01, 0.00, 0.1, 1, 10 이렇게 해봤습니다. 로그 스케일이에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인 건 바로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현재 지구 대기압 1기압보다 10배나 많은 정도로 지구 탄생 초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 탄생 초기에 그 많았던 이산화탄소는 현재 지구의 대기에는 별로 없죠. 현재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안 됩니다. 기압으로 따지면 0.0003 기압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왜 그래야 했습니다. 그 많은 이산화탄소는 처음에는 CO2 가스 기권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행성과는 달리 지구는 액체의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액체의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물에 녹았네요. CO3-2-라든지 HCO3-와 같은 그래서 AQ 물에 녹았던 다시 말하는 거는 수권은 내려갔잖아 했습니다. 이후에 지각에서 흘러나온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합쳐서 그래서 CaCO3 탄산칼슘의 형태로 솔리드 다시 말하면 직권 석회암의 형태로 광물 이름은 방해석의 형태로 직권으로 내려가 있을 거야. 그래서 현재 지각에 있는 탄산염들을 모두 이산화탄소 빼돌리면 현재 지구 대기 전체 대기보다 1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겠지 하는 시나리오예요.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주성부였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약 90기압의 이산화탄소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약 100분의 1기압의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구는 희한하게 이산화탄소 대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연유는 다른 행성과 달리 다시 말하면 수성, 금성, 목 그리고 화성과 달리 액체 바다, 원시 바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는 바다 이석기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질소는 하겠습니다. 질소는 큰 변화 없이 왜? 질소는 안정에서 큰 변화 없이 탄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투합을 가졌을 거다 됩니다. 반면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기체가 있네요.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공부해봤겠지만 워낙에 반응성이 큰 기체예요. 반응성이 큰 기체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다른 금속과 다른 비금속과 쉽게 반응한다고요. 미스터 몬 일어나. 서준 일어나. 워낙에 반응성이 큰 산소는 지구 탄생 처음부터 O2 원소 형태로 있지는 않아. 그럼 도대체 왜 지구에는 이 산소가 나왔겠습니까? 하면 결국엔 광합성하는 생명체, 즉 독립영양생물, 필요하다면 사이노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산소를 방출했고 물속에 포화된 뒤에 대기 중으로 방출했겠지라는 요 시나리오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다른 행성과 달리 뭐가 있다? 생명체가 있어서 그것도 광합성한 생명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는 시나리오죠. 기권의 다이나믹한 변화였습니다. 물론 생명체가 나오기 위한 추가적인 단계가 더 필요했겠네요. 타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할 오존층도 필요하겠고요. 오존층은 훨씬 더 나중이죠. 타에서 오는 강한 태양풍을 차단해줄 자기권이 형성된다든지 자외선 차단할 물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페이지 13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정리하세요. 센테이프가 스마트죠. 두고 왔대요. 3회표 쓴다고 다 알고 있잖아. 몰랐던 건 뭐야? 받아. 안 가져. 안 가져. 아니. 12, 13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책은 다 보셨습니까? 네. 자, 14페이지 쪽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태양 주위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에는 현재까지 생명체에 대한 흔적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구에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하네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생명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봤을게요. 생명의 특징들 하면서 생명과학에서 공부했던 생명의 특징. 먼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 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되겠고 항상성 조절도 해야 되겠네요. 그 외에 자라야 되죠. 발생과 생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네요. 그 외에 종족 보존서 유전이라든지 그리고 정진화 등이 있었습니다. 세포의 주성분이 뭐였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물이에요.
물질 대사는 액체, 물 속에서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항상수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물이 비열이 커서 물이 기화율이 커서 체온 유지에 적합해 하는 얘기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물이 액체 상태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얼었어요. 고체 상태로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미 끓어버렸어요. 기체 상태로 있어요. 좀 전에 세포의 구성으로서 그리고 물질 대사 액체 상태의 물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 탄생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타에서 너무 가까워 버리면 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미 끓어버린, 너무 멀어버리면 물이 얼어버린 고체 상태로 있을 것이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그걸 우리는 골디락스죠. 또는 생명 가능 지대라는 이름을 쓰는데 지구가 딱 기가 막히게 생명 가능 지대를 타고 도네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보다 다시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면 다시 말하면 더 고온의 별이면 광도가 높은 별이면 하겠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가 지구가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그리고 더 넓은 폭에 걸쳐서 생명 가능 지대가 있게 됩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행성이 돌 때 생명 가능 지대를 돌 때 돌 수 있는 확률이 이쪽이 더 높죠. 별의 질량이 커서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지가 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폭이 넓다 보니까 행성이 거기에 맞춰서 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문제는 별의 질량이 커서 광도가 큰 별은 별의 수명이 길어 짧아? 짧아요. 여러분들 지구 탄생 시나리오에서 생명의 탄생은 대략 한 37억 년 정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체 방출은 한 22억 년 정도 전에,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한 건 약 5억 년 정도 전에, 즉 지구도 5억 년 전에. 지구 역사를 볼 때 46억 년 하니까 약 41억 년, 40억 년 정도 있은 뒤에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육상 진출, 고등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지구 탄생 이후부터 약 40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수명이 그렇게 고등한 생명체의 진화를 요구할 정도로 시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질량이 작은 별은 비록 골디락스 존이 좁고 별에 가까이 붙어 있을 텐데 하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다 만큼 돌면은 야 이거 수명이 엄청 기니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요. 여러분 달이 우리가 볼 때 한 면만 보입니다. 달 뒷면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 하는데요. 강한 인력에 의해서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서로 같아버리는 일이에요. 이건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뿐만 아니라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돌면 기조력에 의해서 동주기 자전이잖아요. 그 말은 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데 그 행성이 화면만 태양을 향해요. 태양을 향한 쪽은 계속 낮이고 태양 바깥쪽은 그 바깥쪽은 계속 밤이에요.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인 그런 생명이 정하기 싫을까요? 아니요, 밤과 낮이 자꾸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동주기를 통해서 한쪽은 계속 낮이고 한쪽은 계속 밤인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래서 관심 있는 건 슈퍼지구라고 불러줍니다. 딱 태양 정도의 별에 딱 태양 지구 사이 거리 대략 1AU라고 하죠. 예, 딱 지구만큼 사이즈의 암석형 행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거기가 생명 탄생이 가장 적합한 장소지 않겠냐 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오른쪽 페이지는 화성과 금성의 어떤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금성은 약 100기압에 가까운 90기압의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어마무시하게 온실효과를 내서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어요. 유기물이 유기체를 가질 수 없죠. 옛날에는 금성에 그렇게 고온인지 몰랐고 탐사선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진 찍었는데 금방 고장났어요. 저 왜 저래 하면서 다시 똑같은 걸 보냈거든. 또 좀 내려가다 사진 찍다가 고장났어요. 나중에 온도가 그 정도 된 걸 보고 그래서 열 차폐막을 해서 좀 더 오랫동안 관측하고 이제 물론 수명 다했던 탐사선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14, 15페이지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생명가위질의 골데스 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95기압을 모주고 이거도 짜도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예, 현재 95기압을 견뎌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은 없어요. 우리가 수압으로 따지면요, 95기압이면 수심 950m예요. 나 그러면 안 돼. 950m는 내려가면 되는 거야, 사람이. 저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정으로 내려가는 적이 있습니다. 잠수함과 잠수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잠수하면 철렁한데 잠수정은 경호로만 금융한다고? 잠수함은 스스로 운동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잠수함이 잠항하는 깊이는요, 평균 잠항 깊이는 50m가 채 안 돼요. 잠수함이. 맞아. 그리고 군용 잠수함이 깊이 내려가봐야 한 200m 정도 내려가요. 알겠어요? 그보다 더 내려가면 높은 압력에서 잠수함이 짜부돼가지고 이때 잠수함이 찌그러지는 과정에 틈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좁은 틈을 따라서 엄청난 수압의 압력으로 물이 찍 뻗어 나옵니다. 그 물 맞으면 죽어요? 예, 당연히 죽죠. 우와. 몸풀이에요. 여러분 돌 자를 때 뭘로 잘라요? 물로? 예, 엄청난 수압의 물로 잘라요. 거기 손대면 백망 갑니다. 오. 재밌겠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 수압이 이렇게 하면 순간 관통되고 우와.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바다 심해에 닿아서 그런 거 할 때 짜고된 과정에 묵직 나오는 뭐 그런 과정이 엄청난 수압이에요. 그래서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럼 잠수정은 어떤 상황일까요? 잠수함은 그렇지 못하고 잠수정은 아래로만 쭉 내려가고. 예 위에서 쇠사슬타고 쭉 내려요. 그건 안 찍으세요? 훨씬 더 강한 두께의 그래서 이제 압력을 훨씬 잘 견딜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스스로 운항 능력이 없어요. 잠시만. 그래서 위에서 쭉 내렸다가 다시 쭉 들어올리는 거죠. 그럼 금성에 잠수정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주 택배라고 해가지고 ISS 우주 궤도에 1kg의 물체를 운반시키는데 돈이 약 1억 5천 들어요. 당연히 오라고. 많이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온도 얘기했는데요. 금성 온도가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어가요. 여러분 나의 농도가 300몇 도 되거든요. 컴퓨터 기판에 사용하는 댐납에 있는 농도는 한 150도, 100, 그 정도 됩니다. 컴퓨터 기판이 녹아요. 컴퓨터가 녹으면 그냥 그 고쳐 떠버려요.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그렇죠. 얼마만큼 비싸잖아. 자 왼쪽 오른쪽 다 페이지 봤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네요. 한 페이지로 넘겨서 개념 따지기 문제가 있습니다. 실력 파트까지 푸는데 중간에 참여 파트는 빼도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개념 따지기 문제 푸시고 당신은 노트에다 풀어요.